보형물로 인한 코 성형 부작용. 과연 그 해결책은? 가슴 연고를 이용한 코 재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더 이상 부작용은 NO! 어색한 코 모양도 NO! 오늘 이 시간엔 안전한 가슴 연고를 이용한 코 재건술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의 굿닥터 선희곤 성형클리닉의 최승호 원장. 그로부터 예쁜 코 만들기 그 비결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굿라이프의 김성경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수술로 만족할 만한 그 효과를 거두고 또 부작용도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간혹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바로 성형 재수술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수술 빈도가 가장 높다는 코 재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의는요, 강남 선희곤 성형클리닉의 최승호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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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형 재수술이 가장 많이 있다는 부위가 코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코 재성형 왜 제일 많은 건가요? 2000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인에서 성형수술 부위로 따진다면은 눈이 제일 많았는데요. 예. 그 이후부터는 코 성형이 제일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코 성형의 종류가 많아지고 또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재수술도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저는 코 성형하면요, 생각나는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팝의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잭슨. 이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요, 코끝이 완전 뭉개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가 망가지게 된 건가요? 이제 그분은 흑인인데요. 흑인의 코를 이제 서양인처럼 오똑하게 만들려면 무언가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보형물이 여러 번 시술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리 코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적어도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그 피부 조직이 이제 가죽처럼 딱딱해지는 구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코가 위로 올라가고 쉽게 해서 무너진다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코에는 보형물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에 넣는 이 보형물이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가 낮은데 코를 올리려면 무언가 넣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인공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자가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인공 조직에는 이제 실리콘이나 또는 고아텍스, 알로돔 그 밖에도 또 계속 개발돼서 나오는 재료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서 채취한 그런 자기 조직보다는 이제 안전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조직으로는 이제 일단은 어떤 진피지방이나 또는 연골 조직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뼈도 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적합한 이제 그 조직으로는 이제 연골이 가장 우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가지 보형물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재수술이 높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어떤 건가요?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전체 코 성형에 있어서 90%를 실리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실리콘의 수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역시 이제 제일 부작용 빈도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제일 많죠, 사실은요. 원장님, 그런데 왜 실리콘이 부작용이 가장 많은 건가요? 실리콘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나빠서 부작용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가 너무 낮거나 또는 코가 너무 짧거나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물질을 이용해서 강하게 코를 올린다던가 강하게 밀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의 찬스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실리콘이 석회화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환자분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어있고.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또 이제 가끔 빨개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 석회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분한테 지금 뽑아낸 부작용이 난 그런 석회화된 실리콘의 모습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들두들한 모양이 있고 이렇게 좀 그 실리콘 주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조직으로 침투가 되면서 콧등이 빨개지거나 또는 이제 콧등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오거나 막대기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하신 분들의 실리콘을 쭉 이제 그 시기별로 모아놓은 건데, 요런 정도면 되게 한 5년 정도, 요런 정도면 한 12년, 요런 정도면 20년 정도 되면 이렇게 석회화가 진행이 되죠. 따라서 이 석회화가 진행되는 거는 이제, 그 실리콘으로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으로 그 코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빼거나 아니면 다른 보형물로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다행히 이제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두껍잖아요. 서양인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석회가 온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데 평생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부가 비교적 두꺼운 분들이고,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은 거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FDA에서도 그 좀 안전성을 확인받을 정도로 참 안전한 거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이물질이 더 이상 우리 몸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방어 기전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그 실리콘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서 캡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석회화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뼈막 같은 그 우리 인체 조직 내가 아닌 뼈막 같은 깊은 부위에다 넣어주면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얇거나 아니면 이게 조직 내로 들어가는 경우, 피부에 있는, 코에 있는 피부 조직으로 들어간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죠. 그렇군요. 코 수술을 받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이 수술을 받으셨을 텐데,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또 잘못된 경우에는 환자의 입장에서 참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경우가 이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부작용보다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사실 빈도변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제 보형물 자체,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석회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콧대가 뭐 너무 낮다던가 또는 너무 높다던가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의사의 어떤 테크니컬 에러가 되겠는데 보형물을 넣은 것 자체가 너무 뭐 삐뚤어 보인다던가,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너무 강하게 넣어서 코끝이 빨개진다던가 또는 구축이 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실제 사례를 좀 저희가 사진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 재수술이 좀 필요한 부분, 그런 경우 좀 사진을 좀 확인을 해보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코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코끝이 낮다 보니까 코끝을 많이 들어 올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떤 인공 보형물을 넣으신 분인데요. 삐뚤어졌네요. 예, 삐뚤어진 것뿐만 아니라 코가 이제 뭔가 그 어떤 딱딱한 가죽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코가 틀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코끝에 이제 혈액 공급이 전체적으로 한 70%가 몰려 있는데, 이런 보형물이 강하게 코를 밀게 되면 그런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제 구축 현상이 오는 거죠. 딱딱해지면서 코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축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구축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신 분이죠. 좀 전에 보신 분이지만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석회화가 일어나는 그런 환자인데요. 여기 콧등이 꼭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가 좀 우들두들하고 그 다음에 또 빨개지고. 네. 이분도 보시면은 요 코끝을 좀 보시면 이제 여기 보형물이 이렇게 지금 튀어나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저런 현상을 커버하기 위해서 귀에서 연고를 띄어서 거기다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코가 너무 짧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강하게 실리콘이 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이 인체 내에 들어가서 상당한 기간,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면역 반응 체계에 의해서 이런
캡슐이라고 그러죠. 그런 캡슐이 형성되면서 네. 실리콘이 어떤 그 통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얼굴의 어떤 딱 중심 부분이고 또 왜 어른들이 관상학적으로 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맞습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렵게 수술을 결정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나서 참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 같은데 또 다른 사례도 좀 볼까요?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분도 이렇게 육안적으로 볼 때 코가 좀 짧은데요. 네. 이제 이런 짧은 코를 정상적인 코 길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보형물을 쭉 끝까지 넣을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넣고 요 코끝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보형물이 뚫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분은 귀연고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코를 늘릴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알러덤이라고 해서 인조 피부인데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빨개지고 코가 이제 구축이 오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코는 그 앞쪽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을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거기 똘대를 박아야 이렇게 텐트가 올라가듯이 그렇죠. 코도 이렇게 낮은 코를 올리려면 무언가 거기다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둥처럼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이식된 요런 그 이렇게 반듯한 요런 구조물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구조물들을 자기 연골로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런 반듯한 그런 연골 구조를 우리가 채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거 대신에 이제 실리콘이나 또는 매드포화 이런 이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단히 이제 밀집되어 있는 혈관 구조가 손상을 입으면서 이제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코에는 혈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코 기둥으로 올라가는 혈관, 또 위에서 내려오는 혈관, 옆에서 오는 혈관, 전부 3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대개 한두 개 정도는 수술하면서 절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을 입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보형물이 강하게 코끝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런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인공 보형물을 넣었을 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그 성형수술을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후유증이나 잘못된 부분을 훨씬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코가 좀 짧은 경향이 많고 또 낮은 경향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보형물을 과도하게 올려야 되고 또 과도하게 늘려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자기 조직이 아니고 인공물질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고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무언가 채워줘야 되는데 자기 조직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위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귀연골 또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연골 네. 그런 걸 많이 쓰지만 그런 그 비중격이나 코연골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따라서 그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골이 필요한데 이제 그건 가슴 연골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 연골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조직학적 구조가 코 안에 있는 연골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코를 많이 늘려줘도 부작용이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테크니컬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 따라서 충분한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연골은 가슴 연골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슴 연골을 이용한 그런 코 재건이나 재수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자가연골을 이용한다 할 때 보통 이제 귀에서 많이 채취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가슴 연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슴 연골은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몸에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갈비뼈 바깥쪽에 있는 거. 이쪽은 갈비뼈고 예. 그 안쪽에 있는 요 부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골의 양이 대단히 풍부하기 때문에 예. 이 연골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채취하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채취할 수가 있죠. 그냥 예를 들자면 귀연골에서 채취하는 양의 한 50배 이상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 간단하게요. 원장님, 그런데요. 이 가슴은 여자들이 좀 민감한 부위인데 네. 저렇게 채취할 때 혹시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많은 분들이 좀 꺼리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가슴 연골을 채취한다고 한다면은 그 환자분들이 처음에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흉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흉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시술했던 방법인데 그 가슴 연골을 채취하는 부위가 이제 그 연골의 7번 부위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 이렇게 흉터 자국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한 4, 5cm 정도 흉터 자국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기 가슴선 아래 여기에서 한 1.5cm 정도 절개를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골을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유가 끝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륜, 예. 젖꼭지가 되겠죠? 그 아래, 그 부위에서 이렇게 연골을 채취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면은 굉장히 감쪽같이 우리가 연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골이 그냥 연한 뼈로 해서 연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연해서 아무리 그 자가 조직이라고 그래도 이 위치를 좀 바꿔서 코 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에 어떤 그런 이 땡기는 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형이 오거나 네. 이 말랑말랑한 정도가 좀 손상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슴 연골을 시술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술 자체를 이제 트라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흉터 문제가 있겠고요.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흉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두 번째 문제가 연골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슴 연골이 이제 다른 부위로 이전하게 되면 연골이 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휘는 성질을 그거를 이제 시술하는 의사는 그걸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방하는 그러니까 연골 자체가 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을 해도 전체 시술한 사람의 약 2에서 3%는 약간 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코가 많이 이제 그 손상을 입어서 기형적으로 코가 아예 없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 조금 휘는 정도 그 정도 감안해서 시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옳을 겁니다. 그런 변형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이렇게 좀 그 연골을 가르기도 하고 이 연골 안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철사 같은 구조를 꽂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사이를 이제 그 혈관용 고아텍스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휘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 능력 그게 이제 아마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의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이런 그 갈비뼈에서 연골 채취해도 이 갈비뼈 괜찮나요? 갈비뼈를 네.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이제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갈비뼈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앞쪽에서 한 10cm 부위가 연골인데 네. 그 연골을 이렇게 그 카누를 파듯이 그 옆에 면하고 밑에 면을 남겨놓고 이렇게 그 필요한 양만큼 딱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골막을 덮어주게 되면 연골은 또 자라거든요. 다만 그 연골을 떼어낸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연골을 떼어낸 부위가 가능하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게 흉터 조직을 남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에서 이제 인공 보형물을 넣어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서 아예 그냥 재성형 말고 처음부터 그러면 코 성형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런 가슴 연골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 예를 보시면 예. 지금 이제 그 좌편에 있는 사진이 이제 수술 전이 되겠고요. 우편이 이제 수술 후가 되겠는데 예. 코가 낮고 짧다 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널쩍해 보이고 들려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코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관상학적으로도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강하게 코를 민다면 아마도 7, 80%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 정도면은요. 네. 따라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이분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록 흉터가 조금 남지만 그래도 자기 조직으로 시술을 하겠다 해서 시술을 받으신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안전하고 또 대단히 이제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분도 보시면은 코가 많이 짧고 또 많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인공 보형물을 써서 이제 코를 늘리고 올린다는 것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든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분도 이제 콧등이 아예 없는 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12mm 이상 콧등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보형물은 없죠. 그래서 저분도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코 모양을 다 만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수술을 받은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이 보형물 부작용으로 재수술 받은 분들 사진부터 좀 볼까요? 이제 실리콘 수술을 받으셨고 또 그게 이제 만족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재수술을 받고 또 재수술을 받고 이렇게 이제 전부 6번인가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 저러다 보면은 저런 상태에서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드포아나 또는 알로돔이나 고어텍스 이런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교정하기가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렇게 구축이 온 코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렇게 피부를 밀어서 코 길이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연골 아니고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이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구축이 심하게 오신 분인데요. 이걸 이제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코를 늘리고 높이고 해줬고 시술하신 지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좀 부어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좌측 수술 전 사진이 이렇게 이분도 코가 좀 짧았다는 걸 아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코도 많이 낮았고요. 따라서 보형물을 넣고 코끝을 늘리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연골도 2번이나 썼고 또 비중격이라는 것도 쓰셨고 또 알로돔이라는 것도 쓰셨고 했지만 결과적인 그런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재건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형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가 틀어지고 했던 그런 분인데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이제 재수술을 해준 분이고 이분도 코끝이 좀 이렇게 그 보형물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오신 분인데 이런 전체적인 보형물을 다 제거하고 자기 연골로 만드신 분이고요. 이분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코가 전체적으로 빨갛고 코끝이 아주 샤이니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보형물이 뚫고 나오기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조직으로 대체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야, 본인, 제 코가 이렇게 좀 변형이 많이 왔어도 굉장히 진짜 고민스러웠을 텐데, 이 수술 후에, 이 환자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심적으로 이제 가만히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수술을 이제 1번 내지 2번 정도 하신 분들은 크게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6번, 7번 또는 10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시술하는 그런 의사나 또는 주변에서 보면 어떤 자기 코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이 이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받는 그런 위로는 대단히 크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사례를 좀 살펴보죠. 예. 이분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코가 많이 틀렸고 또 코끝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돼서 저 환자도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시술 방법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6번인가 시술하고 이제 중간에 끝나고 있다가 이제 이런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재건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지금 시술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걸 더 이상 길게 뺐을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게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리콘을 적당하게 넣어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원하는 코의 길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원하는 코 길이만큼 늘렸고 또 높이도 이렇게 올려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분도 계속 이런 그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실리콘 보형물이나 또는 다른 보형물, 그 이물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이런 구축 현상인데 이런 구축 현상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러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회복하는 시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 자체를 우리가 통째로 떼어낸다면 이제 통증도 있고 또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연골을 이렇게 블럭을 띄듯이 밑에하고 옆에 면을 남겨놓고 이렇게 블럭을 띄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유발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코 성형할 때 회복하는 기간 5일에서 7일 그 정도면 되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안전하고 이제 효과는 높지만 그 시술 현장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수민 씨가 다녀왔죠? 네, 고구마티칼 현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재수술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거리를 생생한 시술 현장에서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얼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형에 있어서도 코는 그 어떤 수술보다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 수술이 잘못됐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존 수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코를 만들 수 있는 재수술이 희망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코 재건술과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코 재수술에 앞서 본인의 코 모양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 처음에 나선 리포터, 과연 그 결과는? 콧등의 이 높이가 사실은 이 쌍꺼풀이 시작하는 라인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그 135도에서 140도 맞는 각도인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죠? 일반적으로 예쁜 코 하면 연예인들의 코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이상적인 코는 어떤 코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물론 그 사람 얼굴에 맞는 코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기준은 있는데요. 코가 예쁘다 느끼는 거는 그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경우, 이제 높이로 따졌을 때, 폭으로 따졌을 때는 그 얼굴 전체를 일려놨을 때, 그거에 5분의 1 정도 들어가는 코가 제일 예쁘다고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거든요. 예쁜 코를 얻고 싶어서 수술을 했는데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우리가 부작용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이 심하게 오는 코는 뭐냐면, 그 코 구조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썼을 때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가 사람이 짧으면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 넣을 때 코를 너무 인위적으로 강하게 밀게 되면 그 코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부작용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부작용이 진행되게 되면 다른 경우보다 모양상 마음에 들지 않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이 오겠죠. 여기 보면은 실리콘이 짧고 작은 코 모양에 불만을 느껴 2년 전 코 성형 수술을 했다는 20대 여성. 그러나 성형한 코 모양이 부자연스러워 고민 끝에 재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 수술 모양 결과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코가 원래 작은 코였고 코가 짧기 때문에 길게 무리하게 올리면은 티가 많이 나고 그렇게 수술하기는 어려운 코라고 원래 처음부터. 아래쪽에 있는 아래코 연골이 잘리면서 빨래 찢기 찝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정해 주어야 아마 이제 원형대로 돌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코가 약간 짧은 상태에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현재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이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가 전체적으로 콧등이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는 약간 매부리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좀 더 길게 빼면은 코끝이 빨개지는 부작용이 생길 테고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저렇게 코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이 환자의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에 코끝을 올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콧등의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시술을 할 겁니다. 가슴 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 먼저 수면 마취 후 유방선이 접히는 부위를 2cm 정도로 절개해 연골을 채취해낸다. 문제 보형물을 제거 후 환자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게 가슴 연골을 조각하여 코 모양을 잡게 되는데, 연골은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슴 연골을 조각할 땐 변형을 방지하는 전문의의 고난이도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의 형태, 해부학적 구조거든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같은 어떤 한 가지 재료만 쓴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코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는 재료를 쓸 것,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할 것,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할 것. 코 재수술은 아름다움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 그러나 숙련된 전문의 도움이 있다면 희망은 있다. 올바른 성형 재수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아보자. 네,
봤는데요. 그런데 이 가슴 연골을 이용한 그 재수술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가능하긴 한데요. 예. 제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그 연골 자체가 이제 우리가 조각해서 그걸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각할 정도로 그 부드러움을 갖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딱딱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을 다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된 사례를 그동안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 모양이 정말 처음부터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분들도 이 코 재건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도 이제 좀 전에 보신 사진이지만 이제 이렇게 그 재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코가 가지고 있는 그 해부학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모양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원하는 길이, 원하는 높이만큼 모양을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코가 이제 약간 그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코의 모양이 좌우가 다른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부터 모든 연골 구조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도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요, 이 선천적으로 좀 그냥 딱 봐도 코 모양이 좀 많이 틀리다. 모양이 좀 많이 이게 뭐 대칭도 틀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수로 좀 기대를 해봄직한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희소식을 좀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의사들도 이게 기형적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콧구멍이 이제 분명히 짝짝인데 이 사람은 이제 코가 조금 이렇게 짝짝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환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구조적인 그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10번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기 어렵겠죠. 네.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콧구멍의 모양이 좀 다른데요. 그죠? 네. 저런 경우에 이제 저게 콧구멍의 모양이 다르니까 이제 저거를 어떻게 좀 보형물을 넣거나 하면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번 트라이 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용어가 이제 얹혀이 코라는 건데요.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 그 코가 다른 쪽, 그러니까 코를 하나로 놨을 때 좌우가 이제 발육이 다른 거죠. 따라서 발육이 덜 된 부위를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재건을 해주고 높이를 맞춰 주어야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코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뭐 기형적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코 전체가 연골이 너무 과다하게 성장해서 주먹코라고 하죠. 맞아요, 주먹코. 주먹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연골 구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연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그 재구성된 그 연골 구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여기 보시면 콧구멍이 좀 다르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얹혀이 코의 일종이죠. 이런 선천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사고로 크게 이제 코를 다치셔서 그러니까 코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는 추세가 있는데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크게 나누면 사고라고 하면 이제 어떤 뭐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수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코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콧구멍 안에 이렇게 그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지지 연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인 거죠. 휘어서 코도 막히게 되고 코도 틀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중격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해줘야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코가 이제 비중격이 이제 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한장코라고 해서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분들이죠. 사고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을 다시 재건을 해서 높이를 다시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분도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 안에 보형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고요. 네. 비중격이 이제 깨져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인데 비중격을 재건해줬고 보형물을 다 제거하고 자기 연골로 다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를 뭐 어디 부딪히거나 또는 어떤 다쳐서 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봉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코가 크고 넓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슴 연골을 통한 코 재성형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좀 생소한 분야라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범수 씨가 준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다양한 의학적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열린 상담 온에어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코 성형 수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간단한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안경. 코 성형과 안경.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승현 씨는? 왜 안경 끼신 분들은 이렇게 코에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코 성형 후에 바로 이렇게 안경을 끼면 이 코 모양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아하, 안경도 안 쓰시는 분이. 보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코 받침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 선생님, 이 코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안경을 언제부터 착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안경 착용 시기는 수술하고 나서 4주요. 4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부기도 빠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주 정도 지나면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떠돌이표. 아시겠죠? 나 다시 돌아갈래! 자, 이 코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모양으로 인해서 또는 이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시 예전 코가 낫겠다 싶어서 그냥 또 원장님 저희가 그냥 보형물 어떤 거 빼주세요.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거를 지금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코를 높이는 거는 코 성형을 하는 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코끝 성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코를 수술한다 하면은 무조건 콧등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주는 게 끝났죠. 그렇게 간단한 시술 같으면은 실리콘 보형물만 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100%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리콘이 있다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을 해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코가 구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오게 되면 혈관이 손상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형물을 제거해도 코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코가 점점 들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구축이죠. 따라서 제거를 할 때는 반드시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년, 6개월이라는 뜻이죠. 자, 이 코 성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한 6개월, 최소 한 반년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6개월 이내에는 재수술을 받기가 힘든 건가요? 우리 흉터 조직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 번 손상을 받은 피부 조직은 1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1년 정도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겠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수술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6개월 또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요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재수술은 점점 더 어려워질 테고 코는 더 망가질 테고요. 따라서 그런 재수술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그런 시점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점이 아니고 모양상 마음에 안 든다던가 부기가 있어서 부기를 빼고 싶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요, 성형할 때요, 코 성형할 때요, 코 연골하고 지방하고 같이 하는데, 코 연골만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방하고 코 연골만 넣는데 그 지방은 놔두고 코 연골만 제거하신다 이거죠? 제 가능하죠. 예, 아주 간단한 일이죠, 그런 건. 그래도 이제 그 원래의 그 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예. 변형이 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 파인, 저는 개인적인 그 궁금증이 있어요. 네.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코 볼살이 굉장히 커갖고요. 제가 그 비전문가의 눈에서 봤을 때는 코뼈는 얇은 것 같은데 코가 참 실하세요. 그런 경우에 이 뭐 재건수라고는 상관없이 이 어떻게 좀 얄쌍한 얼굴도 좀 얄쌍하시거든요. 근데 코가 이만하세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 원장님한테 좀 상담을 받으면 코가 조금 그 얼굴에 비례하는 사이즈로 좀 콧망울을 좀 작게 하는 수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콧망울이 또 그렇게 작게 네. 하는 수술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죠. 그거는 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로는 안 들고 나왔는데 그건 대단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의 폭이 전체 얼굴의 5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내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모양대로 저희가 절개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대단히 간단하게 그건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슴 연골을 이용한 코 재성형 그리고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의 어떤 나는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거를 재건하고 정상적인 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꾸 문제가 돼서 또 다른 보형물을 썼는데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그거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 걸 몰라서 시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재수술이나 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 다른 방법이 있는 걸 한번 트라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선희고은 성형외과의 최승호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선생님 나왔습니다. 자,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자신감을 찾았다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결과만 중요시해서 불법 성형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 성형수술은 평생의 외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너무 결과보다는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